캐나다 연방정부는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해 GST 면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기대감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GST 면제 정책의 세부 규정에 따라 시행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은 면제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색칠용 책, 스티커 책 등은 제외입니다. 또한 잡지는 구독 결제 시에만 해당이 되고 개별 구매 시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으로 소비업체들이 상품을 분류하고 목록을 점검하는 데 있어 포스 시스템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주요 문제입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는 포스 변경 작업을 완료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연말 쇼핑 대목이 겹치면서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 댄 켈리는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 크래프트 와이너리 대표는 GST 면제 정책이 기업에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와인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GST 면제 정책 시행기간 연기와 함께 면제 대상 상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는 2025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방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율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각 소득 구간의 기준금액이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물가상승률 조정률은 2.7%로 2024년의 4.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조정된 연방소득세율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연방정부가 자동이득세를 개정하여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을 얻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본이득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7%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인구의 약 0.13%가 해당되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일부 주민들과 업계에서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의료계에서는 자본이득세 증가로 전문 의사들이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번 소득세 구간 조정과 자본이득세 개정안을 숙지하고 세금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급등과 여론 악화가 트럼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폭탄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박성 발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내 원유 공급 감소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발언 뒤에 베네수엘라의 협상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원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측근 중 일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베네수엘라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중국으로 유출되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도 최근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미국 전체 원유 수입의 캐나다는 약 52%, 멕시코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 두 나라는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 서부 원유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아시아 정유 시설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국과 인도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2,300여 명의 60세 이상 가정의가 있습니다. 자유당은 이들이 은퇴 후 약 310만 명의 주민들이 가정의료 서비스를 잃을 위기에 놓여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는 17,000명의 가정의학 전문의가 있지만 3분의 1은 실제로 가정의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205개 지역은 가정의가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 보니 크롬비 대표는 가정의 확대와 의료 시스템 현대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유당은 2029년까지 31억 달러를 투자해 3,100명의 가정의를 채용하고 의료 네트워크 개선으로 의사 접근성을 높이며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의대와 레지던시 정원을 2배로 늘리고 신규 의과대학 설립과 기존 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양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농촌과 북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는 간호사와 간호사 실무자들을 통한 의료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간호사 실무자는 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박동 조절기 설치 등 더욱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온타리오 보수당은 현재 124석 중 79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당은 9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보건 정책이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온타리오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은 케어 퍼스트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서비스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에서 26년 시니어 커뮤니티 정부 보조금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온타리오주 시니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는 내년 1월 16일까지 정부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 단체 선정 과정에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육체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기회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노인 인구는 약 280만 명으로 2046년까지 4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600만 달러를 투자해 282개의 커뮤니티 시니어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 단체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에어 캐나다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 신분증 없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11월 28일부터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부분의 국내선 승객에게 적용되며 신분증 대신 얼굴 인식만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탑승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어 캐나다가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캐나다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2023년부터 디지털 아이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토론토, 캘거리, 샌프란시스코의 메이플 리치 라운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델타 항공은 이미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2020년도부터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자발적으로 항공사 앱에 얼굴 사진과 여권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은 탑승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데이터 관리, 삭제, 시스템 오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에어 캐나다는 승객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처리하며 항공기 출발 후 3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정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